워커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시윤입니다. 원래 기존의 네이버 라운지에서 글로만 진행이 됐던 이 개발자 노트를 저희가 좀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소울워커의 성준희 PD님과 박경배 PM님을 모시고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PD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워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라이언게임즈 슈퍼인 스튜디오 소울워커 PD를 맡고 있는 성준이라고 합니다. 매번 네이버 라운지에서 글로서만 인사를 드리다가 이번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워커님들을 더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 이어서 PM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워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소울워커 개발 PM을 맡고 있는 박경배입니다. 프로젝트 전반에 기획과 개발에 참여하여 게임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일을 맡고 있고요. 앞으로 종종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6월 업데이트도 다양한 워커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행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는지 함께 6월 1차 업데이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빠밤! 지난 5월 개발자 노트에서 약속드렸던 이 솔로 레이드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솔로 레이드가 어떤 모드인지 우리 PD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시즌2가 시작되면서 많은 워커님들이 기존에 있었던 레이드를 솔로 모드화 시켜주시길 많이 바라셨는데요. 솔로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4인 파티 레이드라든지 8인 파티 레이드를 이제 혼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메이지랑 다르게 진입 장벽이 높아서 많은 워커님들이 이제 혼자 즐기실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식의 변화를 원하셔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오, 그러면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 게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바이올런트 선, 브로큰 세이비어의 솔로 레이드가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기존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앞서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멀 모드를 기반으로 체력을 솔로 모드가 가능하도록 조정을 하였고요. 네. 특히 바이올런트 선 같은 경우에 화염 소각 패턴 솔로로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진행을 했고요. 브로큰 세이비어 같은 경우에 흔히 오셀로 모드라고 말하는 4명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1명이서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피디님, 그럼 보상은 기존 레이드와 동일하게 혹시 얻을 수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인 보상은 동일한데요. 파티 모드보다 솔로 모드가 보상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 파티로 진행했던 레이드의 최고 장비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장비 재료는 조금 더 줄여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코스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드랍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진짜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가 좋은데요? 앞으로도 그런 솔로 모드를 지향하는 부분으로 더 업데이트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스킬 밸런스가 개편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개편이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72레벨 스킬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이제 선후 딜레이가 길어서 많은 워커님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을 느끼셔서 이 부분을 좀 많이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될 예정입니다. 내가 때릴 거야, 잽 날릴 거야 라고 했는데도 이게 바로 적용이 되지 않고 한 2초 정도 딜레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는 잽 하면 잽 나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PA님도 또 개선 사항이 있다고요, 저희가. 많은 워커님들 피드백을 받아 릴리, 스텔라, 진, 에프넬, 이나비 스킬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릴리가 좀 궁금한데요. 릴리부터 어떻게 바뀌었죠? 릴리 같은 경우에는 트레지드 페어리 잡기 패턴에서 슈퍼아머 파괴를 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스텔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는 거죠? 스텔라의 경우 SG가 200으로 조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에 맞춰서 릴리와 같이 슈퍼아머 파괴 개수 자체도 수정이 될 예정입니다. 진은 어떻게 바뀌죠? 슈퍼아머 파괴 개수를 상향을 하고요. 42제 스킬 역시 수정될 예정입니다. 42레벨 스킬의 경우에는 범위가 이제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얼마나 좋아지는 건데요? 진의 경우도 기존에 범위가 작게 설정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범위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시원시원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FNL과 이나비도 바뀐 게 있다고요. FNL의 경우에는 채널링 스킬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버프들을 개선을 했고요. 신규 버프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나비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할 거라고. 네, 맞습니다. 네. 소울 게이지를 포함해서 이제 재사용 대기 시간이 소폭 감소될 예정입니다. 정말 이번에 이 밸런스 개편은 워커님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그 부분을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동안 저희 소울워커에서 워커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노력이 부실했던 게 사실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사과 더 크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앞으로는 영상이라든지 혹은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이제 워커님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이제 이 부분을 수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업데이트를 해서 워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요. 궁금하신 거, 또 이런 거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게시물이나 뭐 게시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피드백도 드리고 또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1차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6월 22일에 진행될 6월 2차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기존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살짝 안내를 드렸던 시간 탐험 레이드. 이걸 저희가 이제 과거 레이드 콘텐츠라고 했었는데 네. 이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콘텐츠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5월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워커님들께 간략하게 알려드렸었는데요. 네. 정식 명칭은 네. 페러럴 메트로놈이라고 명칭하게 됐습니다. 일단 소울버커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스토리잖아요. 예. 이번에 페러럴 메트로놈에서는 어떤 스토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희 페러럴 메트로놈에서는 네. 머스카의 신의가 사라지고 서부의 육구역에서 넘실거리는 데자이어 에너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켄트의 거대한 팔이 출현하는 등 세 개의 불균형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네네. 다시 금세계 전조가 발생하게 됐고 이 부분을 저희 소울워커들이 해결하는 내용을 스토리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콘텐츠에서는 어떤 거를 좀 더 할 수 있을까요? 패러럴 메트로놈에서는 네. 거대한 괴물인 더 둠과 더 싱이 역사를 재현하는 골든 시타텔의 영향으로 불과 얼음 속성 및 각종 상태 이상 스킬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황금색으로 된 골든 둠과 골든 싱을 맞서서 워커 여러분들이 막아내게 되는 컨텐츠입니다. 훨씬 더 보상도 많이 얻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있나요? 이번 네. 저희 페러럴 메트로놈에서는 네. 4인 파티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솔로 레이드까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오. 그리고 저희 페러럴 메트로놈에서는 이곳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특수 장비 아이템을 드랍할 예정입니다. 일단 4인 파티 레이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전에 선보여드렸던 트레지디 페어리 난이도보다 좀 더 월등하게 높은 난이도로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좀 더 어렵고 좀 더 깨기 어려운 그런 콘텐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업데이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신규 아이템 추가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 장착 부위, 아까 신규 장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 이어서 신규 장착 부위인 스피릿이 추가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스피릿이 뭐죠? 이 스피릿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울워커에서 이제 새롭게 보여드리는 신규 장착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스피릿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소울 에너지의 정수로서 저희 새로이 발견된 동부의 골든 시타델을 통해서 인위적인 변조를 가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울워커들의 소울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스피릿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신규 장비인 스피릿은 신규로 추가되는 퀘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메이드를 돌지 않아도 이 재료 아이템을 통해서 성장이 가능한데 성장 장비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성장 장비에는 성장 옵션과 특화 옵션이 있는데요. 네. 성장 옵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스피릿을 획득을 했을 때 고정적으로 정해지는 옵션이고 레벨을 성장함에 따라서 능력들이 강화되는 방식이고요. 네. 특화 옵션 같은 경우에는 특별 구간에 따라서 성장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마 이 워커님들이 성장시켜야 되니까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메이드를 돌다 보면 행동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것 같기도 해요.
네, 시즌2에 들어가면서 제가 워커님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게임 내에서 석상처럼 서 계시지 않도록 하겠다. 네. 네, 약간 그런 의도와 부합되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움직이라고 한번 외쳐주시죠. 워커님들 움직여주세요! 움직이세요! 2차 업데이트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는 기존 레이드에 새롭게 추가되는 레이드까지 최종 화면에서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워커님들이 그토록 바라시던 데미지 리포트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데미지 리포트는 결과 화면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켜고 끌 수가 있으면서 UI에서 스킬 사용 횟수와 직접 가한 데미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실 이런 기능이 뭐 다른 게임에는 많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소울워커에서는 네. 이제 그동안 이제 데미지 미터기라든지 약간 그런 기능들을 좀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기존에는 약간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 시간에는 사과를 하나 들고 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아시겠죠? 사과를 하나 제가 놓겠습니다. 일부 워커님들은 사실 이런 기여도를 파악하지 못했어서 사실 외부의 그런 사이트도 이용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기존에는 저희 이제 비인가 프로그래밍 이제 외부 딜 미터기를 사용을 하시는 워커님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지 않고 인게임 내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보셨던 이제 5월 개발자 노트에 저희가 스크린샷 이미지를 좀 첨부했는데요. 네. 그것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6월 한 둘째 주부터 나의 스킬과 기여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업데이트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스텔라. 생일 축하합니다. 자, 스텔라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일 코스튬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생일 코스튬 어떤 거죠? 네. 저희 소울워커 같은 경우에는 각 캐릭터마다 이제 초기 설정할 때부터 고유의 무기나 성격 외에도 생일 그리고 혈액형 등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 소울워커는 서브컬처 게임이다 보니까 다른 게임에 비해서 워커님들이 각 캐릭터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애정도가 너무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워커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코스튬이라고 한다면 어떤 건지 저희가 좀 알 수 있나요? 스텔라가 착용할 수 있는 코스튬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미지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라운지에 나가는 개발자 노트에서도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선물이라고 해도 코스튬이면 사실 저희가 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유료인 건 아니에요? 아, 물론 무료고요. 네. 소울워커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지켜주신 워커님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울워커 많이 사랑해주세요. 6월 25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럼 저희 우리 스텔라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한번 할까요? 네. 스텔라! 생일 생일 축하해! 아,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소식입니다. 울어? 울지 마, 바보야. 노래 부른 거예요,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워커님들이 지속적으로 좀 요청을 하셨던 클로젯과 프리셋 기능이 드디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건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진짜 많은 워커님들이 이제 개선을 요청해 주셨던 이제 코스튬과 프리셋 기능인데요.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셋 시스템 내에서는 클로젯 내에 보관하고 있는 코스튬을 대상으로 미리 보기로 착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미리 보기를 프리셋으로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프리셋과 클로젯에 좀 별도로 들어갔었다면 이제 네, 맞습니다. 연동이 돼서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이제는 하나의 시스템 형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피디님?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코스튬이라는 것으로 장착을 해서 네. 클로젯으로 연동시키는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그렇게 추가가 되면서 비주얼 코스튬을 사용해서 클로젯에 저장된 코스튬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기존에 워커님들이 요청했던 클로젯과 프리셋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이번처럼 요청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항상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보실 거죠? 네, 워커님들이 주시는 의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남김없이 다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커님들 어떻게 저희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6월 1차, 2차 업데이트 상황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6월에는 정말 바뀌는 것들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소울워커 시즌2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워커님들께 약속드렸던 건 석상처럼 서 계시지 않도록 콘텐츠를 계속 꾸준하게 추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6월 업데이트도 그 일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워커님들 생각하는 우리 PD님의 마음, 그럼 우리 PM님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워커님들 기대하시는 것만큼 저희 개발팀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개하고 나면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아서 저도 아쉬운데요. 그런 부분들은 워커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워커님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워커님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항상 좀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을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예를 들어주세요. 예. 쉽게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잖아요, 지금. 잠시만요. 여기까지 읽질 않아가지고. 잠시만요.